아무리 장이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나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부러워하듯 도구가 좋으면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편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개발자들에게 생산성 높은 개발 도구들은 언제나 탐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에서 컨트롤을 강조하는 만큼 장비빨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개발 도구들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일은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끄럽고 자신은 없지만 제 개발 환경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드웨어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 저는 맥북 사용자입니다. 네, 특별히 맥북을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전 제가 올린 영상에서 나왔던 이유처럼 맥북이 제 상황에서 최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충 하드웨어는 애플 M1 칩을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32기가, 하드웨어는 500기가입니다. 주로 하는 개발 작업은 웹 백엔드, API 서비스 개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모리를 빼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500기가의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개발 작업용 장비에서는 사진이나 비디오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 자료는 절대로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500GB는 제가 하는 개발 관련 작업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2021년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정도 지났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최소 6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우선 가장 처음 말씀드릴 것은 도커입니다. 요즘 개발자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개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커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별도의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야겠지만 몇 가지 장점을 들자면 SQL 서버, 레디스, 몽고DB, 엔진엑스 같은 것들을 장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컨테이너로 즉시 실행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서비스의 동작 환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SQL 클라이언트 도구들인데 SQL 서버 종류에 따라 전용 클라이언트들이 있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저는 전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능들이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쿼리를 하거나 기본적인 테이블을 조회 관리하거나 백업, 복원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MySQL이나 MariaD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ySQL 워크벤치 같은 것들 사용해보기도 했고 포스트그레스의 경우에는 pgadmin 같은 것들 사용해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도저도 귀찮아서 그냥 dbbeaver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도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말고 아이템2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G쉘과 OmyG쉘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테마를 적용해서 터미널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IDE는 두말할 것도 없죠.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블라임 텍스트, 아톰을 사용하거나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파이찬 같은 것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VS 코드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인터페이스, 광범위한 언어 지원, 통합 터미널 및 풍부한 확장 에코시스템과 같은 강력한 기능 갖춘 다목적 크로스 플랫폼 코드 편집기입니다. 코딩 작업을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버전 제어를 위한 원활한 깃 통합을 제공하므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개발자니까 또 깃을 빠뜨릴 수는 없죠. 이건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라면 당연한 선택이고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버전 관리 시스템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별 사용자와 조직의 특정 요구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대신 다른 버전 관리 도구들을 사용하는 개발 회사나 조직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깃과 더불어 소스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소 관리를 위한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깃과 함께 거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죠. 비슷한 이유로 예전에는 깃 크라켄을 사용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료 버전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스트리를 대체할 다른 도구들을 알아보다가 지금은 VS 코드의 확장 기능으로 깃 렌즈나 깃 그래프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해보고는 있습니다. 웹 API를 개발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포스트맨입니다. 포스트맨은 빠르고 쉬운 API 개발, 테스트, 문서화 및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API를 구현하려는 개발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마스크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임시로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컬 장비의 호스트 파일을 자주 수정하는 편인데 필요에 따라 호스트 파일을 여러 개로 만들어 두고 한 번 클릭으로 수정도 가능하고 원복조하기 쉬우니 터미널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포크리프트라는 도구는 원격 서버에 파일을 옮기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디스형 GUI 클라이언트 도구는 Another Redis Desktop Manager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도구 중에는 의외로 이것 말고도 쓸만한 GUI 클라이언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몽고DB용 GUI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콤파스
캔버스를 사용했었는데 뭔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지금은 NoSQL Booster for Mongo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도구들을 살펴보면 소스 저장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고, 도커 이미지 저장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AWS에서 E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Hub 액션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AWS ECR로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AWS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WS CL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VS 코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커맨드를 치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협업 도구들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이슈 관리를 위해 지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문서 작성은 컴플런스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는 슬랙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 구성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개발자 도구는 바로 챗GPT입니다. 요즘 아주 불타오르고 있죠. 코드 생성부터 리팩토링, 최적화, 테스트 코드 작성 등의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드 유출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지만, 노련한 개발자든 이제 막 시작한 개발자든 챗GPT는 프로젝트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 도구들은 거의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개발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즐겨 사용하는 도구들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